미국 장로교 PCUSA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연례보고서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별범주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 정부가 수도 도하의 관광객 숙박지역 인근 아파트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수천 명을 사전 통보 없이 강제로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오픈도어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서기장의 임기가 5년 더 연장된 것에 대해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반드시 중국에서 기독교 성장의 억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회는 신임 총장에 아프리카계 조나단 리 월턴 박사를 선임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를 주도하던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3조 415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장로교 PCUSA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연례보고서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별범주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장로교 총회 사무국은 회원 교인 및 교회 통계에 대한 보고 방식을 수정 중이며 내년부터 성별에 non-binary, 젠더 큐 항목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는 등 수년간 동성애에 대한 포용을 확대해왔으며 이는 10년 새 70만 명의 교인과 1,400개 이상의 교회가 이탈하는 교단세 감소에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번의 결정도 기존의 동성애 포용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관계자는 포용하기 위해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동성애 포용 노선을 반대해 교단에서 탈퇴한 교회들은 2012년 새 보수교단인 복음주의 언약 장로교를 출범했고 이 교단에는 2016년 기준 300개 회원교회가 가입돼 있습니다. 다음 달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 정부가 수도 도하의 관광객 숙박지역 인근 아파트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수천 명을 사전 통보 없이 강제로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일보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취해진 이 조치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처우와 억압적 사회법 등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아온 카타르 인권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카타르 당국이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아파트 10여 동을 비우게 하고 폐쇄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으로 거주할 곳을 찾아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일부는 주변 도로에서 노숙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하 당국은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용주에게 항의하라며 그들의 항의를 일축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그동안 카타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처우와 억압적 사회법 등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아왔는데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취한 이번 조치로 인해 또다시 카타르 인권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는 인구 300만 명 중 85%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한편 이번 월드컵은 11월 20일 시작됩니다. 영국 아일랜드 오픈도어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서기장의 임기가 5년 더 연장된 것에 대해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반드시 중국에서 기독교 성장의 억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오픈도어는 최근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시진핑의 또 다른 5년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칼럼에서 오픈도어는 시진핑의 통치는 마오쩌둥의 야만적인 통치와는 거리가 멀지만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고 특히 종교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것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몇 년간 약 1억 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은 이미 제한된 자유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원래 가정에서 모였다가 교인 수가 수백 또는 수천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업 건물로 옮겼으나 감시와 폐쇄를 피하기 위해 다시 집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중국 남서부에서 사역하는 노엘 목사는 현재 상황에서 가정교회에 대한 통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도어의 아시아 박해 분석가인 토마스 밀러는 정부는 기독교를 억압했지만 중국 시민들은 특히 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더욱 삶의 의미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기독교가 그 대안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는 성도들은 억압과 통제의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고 있으며 그들은 신중하지만 모두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며 우리가 그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회는 신임 총장에 조나단 리 월턴 박사를 선임했습니다.
월턴 박사는 아프리카계 흑인으로 하버드대 교수와 교목, 웨이크 포레스트대 신학부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미국 장로교 교단 신학교로 1812년 설립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대표적 초교파 복음주의 신학교인 플러 신학교가 신임 총장의 데이빗 임마누엘 고틀리 박사를 임명했습니다. 고틀리 박사 역시 흑인입니다. 듀크대 신학부 흑인교회 책임 연구자를 역임했고 25년간 로케리침 내외 외국인 선교회 대표로 봉직하면서 기아 인종차별, 불평등, 학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백인 중심의 미국 신학교에 흑인 총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성향의 신학교뿐 아니라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학교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신학교는 아직까지 백인 총장과 교수들이 우세하지만 학생 구성원에서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히스패닉계 등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미국 신학교 수장은 인종적으로 더 다양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인 중심의 신학교가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흑인 총장 선임에는 최근 미국 대학에서 불고 있는 역사 바로잡기 흐름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노예제도 운용 등을 반성하면서 이를 공개 사과하고 허물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를 주도하던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3조 41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헤럴드 경제는 이 현상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여파로 주식시장이 냉각되고 이와 더불어 경기가 둔화되며 그 여파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줄지어 어닝쇼크에 직면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실적 부진에 빠진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하락세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애플 등 7대 기술주의 합산 시가총액이 27일 기준 7조 6,94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정확히 1년 전인 2021년 10월 27일 10조 7,358억 달러에 비해 3조 415억 달러가 감소한 것입니다. 시총 추락 속도가 가장 빨랐던 것은 메타입니다. 메타 주가는 올 들어 70.9% 폭락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메타버스 사업이 높은 지출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메타발 충격에 이날 나스닥 지수는 178.32포인트 떨어진 1792.6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먼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은 이날도 2.9% 하락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글로리어스 쇼 목사는 2003년 고향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을 찾았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사역 후원자를 찾기 위해 방한한 그는 무작정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았습니다. 마침 교회에서는 금요 철야 기도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예배 후 교회 로비의 커피 자판기 앞에서 우연히 만난 자매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친구들이 보내기 시작한 물심양면의 후원은 사역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탄자니아 하나님의 성회 소속인 쇼우 목사는 북부 킬리만자로 지역 교구 감독을 지냈습니다. 쇼우 목사 부부는 킬리만자로 인근 도시 모시에서 2001년부터 빈곤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 14명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사역 시작 한 달 만에 40명을 넘어섰습니다. 체계적인 돌봄을 위해 이듬해 뉴욕 라이프 재단을 설립한 뒤 교실과 기숙사를 위한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이곳에 유초등학생 기숙학교인 희망의 샘을 세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에이즈로 한꺼번에 부모를 잃는 아이들이 늘면서 쇼우 목사는 영아를 돌보기 위한 삶의 샘과 미혼모를 위한 기쁨의 샘, 선교사 훈련을 위한 사랑의 샘을 잇따라 세우면서 사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동안 이들 시설을 거쳐간 학생은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들을 주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 기독교 대학과 선교센터를 세우는 게 새로운 목표라고 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세계 오순절 대회 참가차 방한한 현지 출신 사역자들이 전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가 뿌린 겨자씨만한 복음의 씨앗이 튼실한 열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